안녕하세요. 저는 그로인 데이터 엔지니어 담당자입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터브릭스를 배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술 설명이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플랫폼을 배우면서 바로 기능부터 공부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왜 데이터브릭스 같은 플랫폼이 등장했는가입니다. 이번 파트 1에서는 그 이유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 경험은 있지만 데이터 플랫폼은 처음 접하는 분들. 이 파트가 끝나면 여러분은 서비스 DB와 분석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하고 왜 데이터브릭스가 필요한지 납득하게 됩니다. 이 파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 즉 개념 전환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후 기술 내용의 절반은 이미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 API 서버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이 구조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특정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찾는 것. 예를 들어 아이디가 10번인 사용자를 조회한다. 이런 쿼리는 밀리초 단위로 처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나 고객이 사용하는 쇼핑몰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운영 DB는 여러 테이블을 복잡하게 join해야 하고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분석 쿼리가 서비스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분석 때문에 운영 DB에 무리한 작업을 하면 쇼핑 사이트가 멈추고 결국 기업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분석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OLTP와 OLAP입니다. OLTP는 서비스 운영 시스템입니다. 현재 데이터 중심 빠른 응답 짧은 쿼리. 반대로 OLAP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전체 데이터 분석 복잡한 쿼리 사람 중심 사용. 간단히 말하면 OLTP는 지금 주문 처리, OLAP는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OLTP는 계산대입니다. 지금 결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OLAP는 회의실입니다. 지난 1년 매출을 분석합니다.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서비스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ETL 과정을 거쳐 분석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과 가공을 누가 관리하지? 바로 여기서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브릭스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단순했습니다. 회원 정보, 상품 정보처럼 입력된 값을 저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는 다릅니다. 클릭, 검색, 스크롤, 체류 시간처럼 사용자의 행동 자체가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이벤트, 즉 행동 로그가 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작고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계속 흐르며 엄청난 규모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 좋은 서비스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생애주기,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집니다. 제너레이트, 인제스트, 스토어, 트랜스폼, 애널라이즈, 프리딕트, 서브. 데이터는 생성되고 수집되고 저장되고 가공되고 분석되고 예측되고 다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각 단계를 간단히 보면 제네레이트는 데이터 생성, 인제스트는 수집, 스토어는 저장입니다. 트랜스폼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아날라이즈에서는 SQL 분석을 수행합니다. 프리딕트 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이 사용되고 서브 단계에서는 대시보드나 API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양의 폭발적인 증가. 두 번째, 데이터 종류의 다양화. 세 번째, 실시간 분석 요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존 구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시스템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따로, ETL 따로, BI 따로, 머신러닝 따로. 시스템이 계속 늘어나면서 복잡도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일로 구조라고 부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영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은 다르다. 데이터는 현재가 아니라 역사다. 기업은 데이터를 모아야 비즈니스를 이해한다. 데이터는 라이프 사이클 흐름을 가진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데이터 직무와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데이터브릭스 문서와 기타 데이터 플랫폼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파트 1의 진짜 목적은 데이터브릭스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플랫폼이 필요한지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되면 이후 기술 내용은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파트 2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